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가 금일도 3%대의 좋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테슬라의 대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테슬라의 반격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주의 기운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테슬라가 지속해서 좋은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려면 이게 가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게 정말 가능할지도 그 여부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상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갈게요. 오늘 러셀 2000은 0.49% 하락을 했고 나스닥은 0.56%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스닥이나 러셀이나 기술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소형주가 약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대형 기술주가 오늘 선방한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장을 보시면은 다우나 S&P 500이나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후장 들어서 그 상승 추세가 꺾이는 모습이 나왔어요. 나스닥도 오후장 들어서는 좀 약세가 펼쳐지긴 했습니다. 오전장에는 나스닥이 이렇게 전고점을 경신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3개월 반 만에 드디어 전고점을 장중에 탈환을 했습니다. S&P 500과 다우존스와 같은 경우는 이미 전주에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했었죠. 나스닥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키 맞추기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의 이면에는 테슬라가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도주에는 엔비디아였는데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테슬라로 바톤 터치가 되는 듯한 모습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매크로 상황은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미국의 경기 상황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중동 정세가 심상치 않죠.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라는 분석이 제기가 다시 되면서 오후장 들어서 이렇게 약세를 보였던 미국 증시였어요. 독일에 있던 F-16 전투기를 미군이 중동으로 이전 배치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이란을 보복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유가도 오르고 국채 금리도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스닥의 상승을 보면요, 역시나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실적이겠다. 그리고 이 빅테크 기업들, 매그니퍼센트 7 기업들의 실적이 역시나 주가를 좌지우지한다라는 게 오늘도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되고요. 계속해서 미국 경기 괜찮다라는 소식과 함께 11월 7일에 금리 인하마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정말 중동에서 큰 전쟁으로 번지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미국 주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나스닥을 견인한 회사는 역시나 테슬라였어요. 3.34% 오르면서 269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지난 7월달 고점이 271불이었어요. 271불을 뚫어낼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단기 저항 라인에 접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11월 5일에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를 뚫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테슬라는 금주 22.91%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테슬라 주가 상승의 원동력은 역시나 탁월한 실적 때문이었죠. 국내 미디어에서도 분석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상 최저 매출 원가, 원자재 가격도 좀 낮아졌지만 테슬라 자체적인 매출 원가 감소 노력이 지금 빛을 발했습니다. 이러면서 마진율이 개선이 되면서 EPS 호실적이 나왔죠. 0.7불을 넘겨버렸어요. 0.6불만 넘겨줘도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훨씬 더 좋게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저가 차량을 내년 상반기에 출시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컨펌을 해주었어요.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오를 수 있는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일론 머스크가 내년에 인도량 역시 20에서 30% 성장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아무튼 이러한 금주 주가 상승을 통해서 테슬라가 다시 한번 글로벌 시총 10위 안에 들어왔습니다. 금주만 두 계단이 올라 버렸어요. 22%, 23%나 올랐으니까 당연히 충분히 두 계단 정도 오를 수 있는 그런 주가 상승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가 2등으로 올라와 있고요. 사우디 아람코가 애플과 1, 2위를 다퉜는데 6위로 지금 내려앉은 모습이에요. 역시나 현재 글로벌 산업은 AI 기업들이 이끌고 있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테슬라, 매그니퍼센트 7이죠. 이 기업들 모두 AI에 지금 전념을 하고 있어요. 역시 AI 관련된 주식들은 지속해서 잘 투자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사우디 아람코의 이런 후진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금일 주제 테슬라 이게 정말 가능할까였는데요.
바로 내년 20-30% 인도량 성장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자, 올해 인도량을 보면 1분기 36만 대, 2분기 44만 대, 3분기 46만 대 이렇게 납품을 하면서요. 현재 3분기까지 129만 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자, 일론이 이번 어닝콜 때 올해 총 판매량은요. 작년보다는 약간 더 많이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작년 2023년이 180만 대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1분기부터 3분기까지 2024년 판매량을 더해보면 129만 대가 나오는데 작년 총 판매량인 180만 대에서 129만 대를 빼보면 51만 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년 판매량을 넘어서려면 최소 51만 대 정도는 이번 4분기에 판매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다다르는데요. 어쨌든 전분기라고 할 수 있는 3분기에 46만 대를 납품을 했고 51만 대가 4분기에 찍히면 가뜩이나 매출 원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4분기 실적도 괜찮겠죠. 4분기 실적 발표 이후가 더 기대가 되는 테슬라 주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내년 20에서 30% 성장 가능할까요? 올해 인도량 최소 180만 대 예상할 수 있다라고 했죠. 20%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내년 인도량은 216만 대가 되고요. 30% 성장을 가상을 해보면 가정을 해보면 234만 대가 나옵니다. 즉 최소한 올해 대비해서 36만 대에서 54만 대를 더 팔아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사이버 트럭의 인도량도 늘어나겠지만 많이 늘어나 봐야 10만 대 수준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한 26만 대에서 44만 대 정도를 기존이 섹시 모델로 채워야 되는데 솔직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내년에 모델 Y 리프레시가 연초부터 출시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미 연간 120만 대 정도나 많이 팔리는 모델을 여기서 더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반에서 한 40등 하던 친구가 20등 올리기는 쉽죠. 하지만 반에서 2, 3등 하던 친구가 1, 2등까지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맥락을 봤을 때 모델 Y가 어떤 판매량을 급속도로 늘리기는 쉽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주니퍼는 멋진 디자인으로 대폭 상품성이 개선돼서 나오겠지만 이미 굉장히 많은 판매량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로보택시 사이버캡을 닮은 모델 2, 모델 Q가 되겠어요. 자, 이 사이버캡에다가 사이드 미러와 시트를 추가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저가형 모델 2가 될 것 같은데요. 내년 상반기에 생산을 일론 머스크가 컨펌을 했어요. 하지만 바로 30만 대에서 54만 대까지 생산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 정도면 바로 내년에 풀캐파에 돌입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역시 쉽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판매 정책이 되겠는데 0% 할부 금리라든지 재고 모델에 할인을 줄 수 있겠습니다. 할인율을 더 올릴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이는 이미 하고 있는 정책이에요. 이미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가격 하락 프로모션으로 추가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론과 테슬라 경영진은요, 미래를 알고 모든 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차트인데 점선이 테슬라의 EPS,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되겠고요. 자, 이 검정색 선이 테슬라의 주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테슬라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는 시기가 있는데 바로 2022년 초부터 2023년이 되겠어요. 테슬라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했던 원인은 이 동일 기간에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급격한 인상이 있었어요. 0.25%였던 금리가 5.5%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기간에. 금리가 이렇게 오르자 테슬라와 같은 고가의 전기차들은 대부분 할부금융을 이용해서 사게 되는데요. 기준금리가 인상되자 할부금리도 크게 올랐어요. 전기차 구매력이 저하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싸니까 차를 못 사는 거죠. 대부분 할부로 사는데. 자, 그러자 테슬라는 가격 인하로 이 기간을 대응을 했어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죠. 자, 그러면서 테슬라의 수익성이 저하가 됐습니다. 물론 이 동일 기간에 계속해서 생산 혁신을 통해서 원가도 절감을 했지만 원가 절감 수준보다도 훨씬 더 큰 테슬라 차량의 가격 인하가 있었어요. 테슬라의 수익성이 이렇게 하락을 하자 주가도 함께 하락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이 기간은 바이든 정부의 기간이죠. 이 동일 기간 동안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바이든 정부로부터 굉장히 큰 차별을 받았어요. 여기 해리스 부통령, 지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도 있는데요. 테슬라가 노조가 없다는 이유로 굉장히 큰 차별을 받았죠. 정부의 지원은커녕 굉장히 큰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 트럼프 지지 강연에서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에게 질문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제가 출마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로켓과 자동차를 만들고 싶습니다. 자, 이 마지막 말에 뼈가 담겨 있죠. 자, 이분들 하에서는 로켓과 자동차를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사업을 펼치기 힘들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헌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미국에서 태어나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남아공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정치적 발언을 엄청나게 많이 쏟아내지만 정치인이 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저 로켓과 자동차를 만들어서 화성을 개발하는 게 가장 큰 꿈인 사람입니다. 뼛속까지 엔지니어인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금리는 올라가고 정부의 보조도 못 받는 이 상황 속에서 타겟책을 만든 것이 바로 AI 기술의 발전이 되겠습니다. 즉 FSD 기술 발전에 이 기간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이 기간 동안 엔비디아의 H100 칩을 최대 5만 개까지 보유를 하면서 세계 2위의 H100 GPU를 보유한 그런 기업으로 거듭났어요. 최근 어닝콜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죠. GPU 클러스터인 코르텍스에서 현재 29,000개의 H100 칩으로 훈련 중에 있고 곧 5만 개로 확장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러면서 AI 발전 속도가 훨씬 빨라졌습니다. 빠르면 한 다음 달 이내로 V13이 출시가 될 것인데요. V13은 V12 대비 5에서 6배 성능이 개선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워진 그런 성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동일 기간에 AI 기술 발전에 따라서 로보택시까지 지금 공개한 상황이죠. 자, 어차피 금리 인상과 미국 정부의 보조를 못 받는 상황에서는 차량 판매보다는 기술력을 신장하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지지율을 올린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미 미국은 9월 달부터 금리 인하에 돌입을 했죠. 계속해서 이렇게 금리가 낮아질 예정에 있어요. 자, 거기에 더불어서 일론 머스크는 오랫동안 트럼프를 지지해오면서 그 가능성, 당선 가능성을 높여왔습니다.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일론 머스크가 최근 또 좀 더 적극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연설을 해왔고 트럼프 지지 당원에게는 하루에 지금 100만 불씩도 지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추첨을 해가지고요. 그러자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포브스지에서도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좀 더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박 사이트에서는 이미 많이 벌어졌어요. 트럼프가 64%까지도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렇게 어려운 기간에요, 일론과 테슬라 경영진은 미래를 알고 준비해온 상황이 바로 금리 인하 시기와 트럼프의 당선까지 생각을 하면서 AI 기술을 갈고 닦아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내년 1분기가 되면 중국과 유럽의 FSD가 출시를 합니다. 중국과 유럽의 FSD가 출시가 된다라는 것, 자, 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혁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레거시 자동차에서 스마트카로 변신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국과 유럽에서 판매량이 늘어날 거예요. 기존 모델의 판매량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피처폰은 아예 자취를 감췄죠. 그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내년 하반기가 되면 Unsupervised FSD가 나올 거예요. 일단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부터 나올 건데 일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이미 Unsupervised FSD가 테슬라 직원들에게 의해서 파일럿 테스트가 지금 되고 있어요. 바야흐로 내년이면 완전 자율주행 달성이 굉장히 확실시해 보이는 지금 순간입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미국 정부의 지원까지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는 완벽한 반전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겠죠. 자, 현재 이미 금리 인하는 시작이 되었고요. 금리 인하가 시작됨에 따라서 미국과 글로벌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 정부 지원, 트럼프 정부의 지원까지 받는다라고 하면은 더욱더 빠르게 새로운 사업들, 새로운 제품들을 출시를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더불어서 내년 완전 자율주행까지 달성하는 이 시너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요,
2025년부터는 확실한 반전객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백그라운드에 완전 자율주행까지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내년 20에서 30% 성장 기존 제품들로도 가능하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유럽과 중국의 FSD가 출시하면서 기존 모델의 판매량 충분히 늘어날 수 있고요. 미국에서는 언슈퍼바이즈드 FSD까지 나오면서 더욱더 피처폰에서 스마트폰화 되듯이 기존 레거시 차량의 판매는 줄어들고 테슬라의 판매량은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완전 자율주행 달성의 의미는 굉장히 커요.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필름 카메라가 사라졌고요. 휴대폰이 나오면서 디지털 카메라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휴대폰 피처폰마저도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내년부터 더욱더 가팔라질 수 있다, 빨라질 수 있다라는 게 내년 완전 자율주행 달성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어려웠던 순간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빠지자 각종 뉴스와 미디어에서는 캐즘 노래를 불렀어요. 저도 캐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캐즘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여러 번 계속해서 주지에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미디어는 이래요. 전기차 하면 캐즘이 꼭 따라붙고요. 전기차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꼭 화재가 따라붙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요론몰이를 하더라도요. 자, 이게 팩트예요. 테슬라 3분기 레포트 자료에 보면은 글로벌 배터리 시장 침투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12개월 기준으로 12%까지 올라왔어요.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물가 인상에 따른 금리 인상에 따라서 좀 이렇게 플랫한 모습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그 속도는 빨라지고 있고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을 달성한 순간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완벽하게 대전환이 되었듯이 전기차 침투율도 극적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전기차가 아니면 완전 자율주행 할 수가 없어요. 전기차만이 AI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자, 전기차는 성장하고 있고요. 캐즘을 깰 극적 모멘텀 바로 완전 자율주행 달성, 그리고 그게 바로 내년이 되겠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발표에 따른 이번 주가 성장은 그 서두에 불과해요. 내년이 바로 본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출시 시기도 좋아요. 내년 1분기에 FSD가 중국과 유럽에 출시하고 내년 하반기에 언슈퍼바이즈드 FSD 즉 완전 자율주행까지 달성을 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호재가 연달아 나오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내년에 바로 2025년 테슬라 공장 내 옵티머스 1000대까지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밝힌 일론 머스크죠. 내년 테슬라 공장에 진짜 이러한 모습이 목격이 된다라고 하면은 완전 자율주행 달성과 함께 정말 완벽하게 엔비디아에 이은 차세대 AI 주도주는 테슬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겠어요. 자, 계속해서 테슬라의 성장 스토리 아트라운 TV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아트라운 TV VIP 멤버십도 많은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도 테슬라를 통해서 좋은 수익을 만들어낸 우리 클럽입니다. 꼭 한번 가입하셔서 적극적인 테슬라 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라겠고요. 한 달 뭐 8,990원 점심 한 끼 가격도 아닙니다. 이것만 아끼면 많은 인사이트 가져가 보실 수 있겠어요.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